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성주 골프장에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찾아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성주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드 발사 차량 2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교안 대행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C-17 수송기를 통해 미국 텍사스 등 중서부나 괌 기지에서 사드 체계를 오산기지로 무사히 수송하고난 직후입니다. 지금부터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로 우리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천, 그리고 원불교, 그리고 전국행동,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제가 사드 배치 강행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결 방안이 뭡니까? 철회밖에 없죠. 국회批准동의 받은 과정, 이거 뭐 철회로 가는 한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후순입니다. 명백하게 현재 국회에다 동의를 받을 조약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미국하고 합의한 그 어떤 내용도 조약으로서 국회에批准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기층 교수님들, 거듭 죄송합니다. 예. 또 그렇고, 그 밖에 일부 또 이전에 이미 단체들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합의를 조약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국회에批准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저는 빗나간 주장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한미 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떠한 합의도 없습니다. 외교적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외통부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부도 저희가 직접 전화 걸어서 관련 주무부서하고 전부 다 전화 걸어서 확인해 봤는데 서면으로 확인된 그 어떤 합의도 없다. 그래서 구두 합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두 합의를 가지고 조약으로 간주를 해서 이걸 국회批准동의를 받는다. 이건 전혀 앞뒤가 잘못된 거죠. 현재 어떠한 외교적인 합의가 없는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으로 이루어진 한미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사드에 대한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곧 사드 철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약으로 돼야 된다는 당위를 없는 조약을 가지고 그것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꽤 맞추는 것밖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조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간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사이에 체결하는 거고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정부끼리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한미 간의 지금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방부의 소장급이 기획정책관이라고 하는 소장급이 미국의 소장급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합의는 사실 국방부 간에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정부 대표가 체결해야 될 조약으로서의 지위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수십만 평의 땅을 줘야 되고 그리고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국방부 간의 그리고 소장 간의 합의 이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이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국방부가 이런 전횡과 독단을 했던 것은 비단 이런 사안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90년에 합의각서, 양해각서라고 하는 걸 체결했습니다. 이거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서 체결했는데 이 국방장관도 당시 정부 대표로서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문건으로서 요건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나중에 가서야 10여 년이 지나서 참여정부에 가서 다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야 이 문제가 드러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90년에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에서 합의된 이 불법적인 내용이 그대로 참여정부에서도 마치 합법적인 조약인 양 간주돼서 그의 전제에서 한국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지 이거에 대해서 외통부와 국방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국방부의 국실장급들이 또 외통부의 국실장급들이 다 어떻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그거 불법인지 알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대미 추정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다. 그저 국민이 문제 제기 안 할 정도로 숫자 조금 바꾸고 문자 조금 바꿔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짓을 했습니다. 한국의 외통부, 국방부 관료들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한 게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상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드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미국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불법적인 합의이고 조약으로서 성립도 안 되는 합의인데 이 합의를 합법적인 합의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드 투쟁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도대체 국회 비준동인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이 한국에 주어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아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얘기했지만은 사드 반대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너무 큰 비중을 두거나 이것에 목을 매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피해가자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갖추고 누려야 될 민주주의적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또 부결되도록 하는 것을 사드 도입 자체가 부결되도록 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벌리는 사드 철회 투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국방부 입만 뻥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그것을 국방부를 뒷받침하는 유권 해석을 해준 바 있는데 한미 소파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모법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드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힘센 놈 입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낮은 그런 나라들도 미국의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서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약으로 체결을 해서 미국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접수국, 즉 미국의 사드 체계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권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그리고 의무를 줄이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여기에 미국이 유럽에서 구축하고 있는 MD 체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도입을 해서 작년 5월 달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2018년까지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BMD 체계를 도입하면서 폴란드와 그리고 루마니아가 미국과 협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폴란드나 그리고 루마니아는 이 조약의 모법이 되는 나토 소파나 또는 나토 방위조약이나 그리고 루마니아나 폴란드의 나토 보충협정이 없어서 그렇게 별도의 조약으로 체결했느냐? 아니죠. 그들 나라도 다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 체결을 해서 미국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고 그들 나라의 의무를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요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새로운 조약으로 체결을 해서 미국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약으로 체결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나 그리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모법이 있어서 상호방위조약이나 소파가 있어서 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조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완전히 미국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조약으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알려진 바 같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사드를 도입하면서 제공하기로 한 그런 의무와 비교해서 봤을 때 루마니아나 폴란드는 훨씬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되고 미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의 침해도 훨씬 더 한국보다 적게 받는 이런 경우들이 이런 내용들이 조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주에 있는 땅을 수십만 평을 내줘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내주게 되면은 그 땅은 한국의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치해법권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주에 사신 분들도 거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제공된 그 BMD 기지, 미사일 기지는 다 루마니아 분들이 관리하고 루마니아 법률이 적용되고 폴란드의 법률이 적용되는 치해법권지대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약에 반영해서 그걸 따낸 거죠. 왜? 미국의 전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거기에 배치되는 미사일, 요격미사일 체계와 관련해서 지휘 통제를 미국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주에 배치하면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에 대해서 당연히 미군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겠죠. 루마니아에 배치된 지휘 통제권은 이미 나토로 넘어갔습니다. 미군에서. 폴란드도 아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다 그를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전 통제권 미국에다 줬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미국의 작전 통제권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에 안 건너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땅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비용을 전부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든 전기든 등등. 그런데 사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전기 잡아먹는 정말 그런 블랙홀이라 다름없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을 다 한국이 돈을 대서 부담을 해서 다 건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지로 접근하는 기반 시설들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다 대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 유지비, 즉 사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이거 언론에 보도된 외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터키 사례로 보면은 1년에 한 600억 들어갑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것도 우리가 방위 분담금으로 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폴란드의 협정 보면은 기지 내 기반 시설, 적어도 BMD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지 밖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미국과 루마니아, 미국과 폴란드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지 안이나 기지 밖 전체를 한국이 기반 시설을 부담한다. 그리고 운영 유지비에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협정 맺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정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국방부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약으로 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길 밖에 저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송기춘 교수님과 고용대 선생님 언뜻 보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 정욱식 선생은 이렇게 논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송기춘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들 또 그리고 고용대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하실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자 세 분께 한 3분 정도씩 3분 이내로 좀 포함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좀 체했는지 굉장히 어지러워가지고 흔들흔들 했는데 또 고영대 선생님이 제 옆퉁수를 한번 치면서 워낙 뭐 서로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의 의도를 뭐 달리 해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욱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결코 뭐 반대하거나 그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체결권자가 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체결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 되면은 이게 국회 통과 때문에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 교묘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협정이다. 주한미군 그 주둔군 지휘협정도 마찬가지 협정입니다.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동의는 받았지만 그래서 이름을 바꾸거나 무슨 양해각서 근데 양해각서 안에 온갖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명칭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수법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뭐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다자조약 여러 국가들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 절차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 회피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게 조약 형식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은 그것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영대 선생님은 앞에 것을 얘기하고 저는 그 뒤에 부분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편법에 의한 그런 배치 방식인데 이것을 너희들 국회를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길을 택하라. 그리고 국회가 그 조약이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국회에서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너는 이 절차도 안 지켰고 그러니까 무효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뭔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넓은 의미의 조약으로 포섭해 가지고 얘기를 다뤘다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뭐 제 의견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영도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난망한 문제이긴 하는데요. 명확하게 닿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대응 방안과 그리고 실천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확히 닿습니다. 대응 방안을. 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아무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불법적 전횡을 사실 합법적인 걸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국방부 관계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또 그 이전에 많은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을 때 저는 실무 당국자 책임자들하고 토론을 직접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드 문제만 갖고는 그런 토론을 해본지를 못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오거나 또는 플로어에 나왔을 때 자기 소속을 밝히고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한 예로 윤기철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MD 도입 문제 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 대전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 국회 플로어에 앉아가지고 자기 바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방부가 그렇게 당당하게 못하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으면은 국방부 입장이 옳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하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고 우리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승복하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 국민의당 입장 다시 당론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당론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습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 양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 간에 사드와 관련된 협약인데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의 합의, 잘못된 합의를 정당한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런 잘못된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잘못되고 불법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조금이라도 인식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조약으로 간주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즉 불법적인 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마만큼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이철이 또는 김종대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한미 합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안 보내고 있어요. 있겠죠? 뭔가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출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이게 조약도 아니고 뭐 협정도 아니고 뭐
기관 약정도 아니고 그런데 조약이 아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뭐 하나일 거다.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 그겁니다. 이게 나라냐? 그렇죠. 사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이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관 업무 부서가 대량 살상무기 대응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장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법무관리관실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드 문제를 결정하는 주관 업무 부서에서조차도 자기가 체결한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면 합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드 도입을 구두로 이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구두로 미국과 합의해서 도입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우리가 죄악으로 인정해서 국회로 가지고 와라 이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국방부의 수십 년간 계속된 국민을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을 펴나가는 이런 국방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인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얘기밖에 아닌데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론회에서 그냥 토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좀 깊이 있는 전착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